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대만 언론 TBS의 대한민국 미래전쟁 연습, AI 로봇, 과학적 전투 달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북한의 퍼레이드 비교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참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젊은 층의 대부분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비교적 좋지만 중장년층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초반에 대만은 강력한 봉쇄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이 개방형 대응과 대조되면서 많은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도 아무리 강력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고 백신 대책이 없던 대만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백신 원조를 받고 그나마 지금은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일본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과도하게 사망자가 늘어나자 한국의 백신 접종자 사망자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사망자가 한국보다 적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비교는 대만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흘려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만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백신 사망자 비교를 왜 한국과 했을까? 일반적으로 이런 비교는 세계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대만은 한국을 꼭 집어서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대만이 아직도 한국을 경쟁 상대이고 꼭 이기고 싶은 나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대만의 기사를 먼저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육군은 최근 무인전차, 무인장갑차, 각종 무인정찰기 등 첨단 무장 57대를 투입해 미래전쟁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의 군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는 36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첨단 군사장비 최적화 및 개발에 내년에도 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40년까지 새로운 지능화군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무인 탱크가 빠르게 전진하며 사격을 하고 최첨단 무기와 메카 병사들이 바짝 따라가며 전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인 정찰기가 이륙하여 표적을 잠그고 공중 발사가 즉시 실시되며 드론은 이제 소총을 들고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을 시작하고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때 무게가 33g에 불과한 초소형 소형 정찰기가 이미 적의 상황 조사를 완료한 상태였다. 육군은 최근 강원도에서 미래형 지상전투체계 아미타이거 4.0 훈련을 실시하고 57개 첨단 장비와 무기를 투입해 과학작전 개발 성과를 검토했다. 육군 과학전투훈련단은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육군 타이거 4.0은 미래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 군의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전투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2017년 48만 명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6만 명 이하로 추산된다. 한국 국방부는 부족한 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AI 로봇에 투자를 시도했다. 육군 과학전투훈련단은 전투 효율성과 생존율이 향상됐다.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첨단 군사장비를 최적화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도 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봇집사 어서오세요. 로봇은 이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크게 통합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중형 호텔에서 체크인에서 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머신하우스키퍼가 처리합니다. 로봇 청소부, 룸서비스, 여기 화장실 용품입니다. 레지던트, 특히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 방법이 훌륭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백 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에는 보통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지만 이 호텔은 로봇을 도입하고 8명의 휴먼 서비스만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 매니저, 실제 직원이 서비스를 해준다면 실망하며 로봇이 왜 안 와라고 말하는 고객이 있을 정도입니다. 식당 서비스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 외에도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 가게는 밀가루 섞기부터 프라이드 치킨 담기까지 모든 것을 쉽게 완료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된 로봇팔이 있으며 무인 카페의 로봇 바리스타는 신선한 라떼, 신선한 주스 그리고 음식 배달 로봇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발병 이후 로봇이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이든 방역업이든 실제 사람이 빠르게 로봇으로 대체된다.
한국의 로봇 사용은 이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점점 더 많은 산업혁신이 자동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자리의 거의 43%가 기계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는 인력을 기계로 대량으로 대체하고 있어 수동 출납원을 유지하는데 월 평균 191만원이 들지만 자동 출납원은 유지 관리 비용이 월 5만원에 불과하다. 비용 차이는 정확히 38배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연구소 교수는 공식적으로 로봇 시대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 이러한 부주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로 변할 수 있다. 아직 실험 단계다. 먼저 정확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한국 전문가들은 인력이 대부분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질적 노동자들은 소비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한국 시장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고 점차 쇠퇴할 것이다.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아직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같은 언론 TBS가 한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무인상점 증가, 실업률 신기록 경신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잠깐 머리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3.3%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분기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이 시즌 연속 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전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UD를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그것은 긴급구호에 불과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소매상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운영으로 눈을 돌렸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예기치 않게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무인 매장을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만 기계로 인력을 대체한 결과는 실업률이다. 한국에서도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언론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은 어느 때는 한국을 우방으로, 어느 때는 한국을 철저하게 경쟁 상대로 대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일본이 대만에 계속해서 백신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은 당분간 친일 성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며 정치적으로 일본과 협조하며 당분간 한국 때리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군과 북한군의 퍼레이드를 비교하는 영상의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제가 보기엔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가 아주 멋있고 격렬하고 대형도 훌륭합니다. 한국은 고야한 반면 행진곡은 좋고 매우 느긋하다. 체코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보냅니다. 그들이 제외하는 걸 보고 싶어 내 생전에. 한국의 무기 최첨단 미사일, 탱크, 제트기, 북한의 무기, 전사들. 미사일 한 발이면 서울을 파괴할 수 있어. 김, 하하. 대한민국 군사력 6위, 북한 핵폭탄 22. 매우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그들의 행진 기술을 향상시켰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해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좋아 보인다. 밀리터리 퍼레이드 후 사람들, 한국, 휴, 힘들었어요. 북한, 휴, 나는 살아있다. 오, 와우, 북한 밀리터리 퍼레이드는 남쪽과 비교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북한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 튀는 모습을 좋아한다. 보는 게 너무 웃겨. 전체주의 국가들은 항상 최고의 퍼레이드를 벌인다. 군사 퍼레이드에 관해서라면 나치 독일, 소련, 공산주의 중국 등을 능가하는 것은 심각하게 없다. 남부 사람들은 마치 산책을 하는 것처럼 행진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북측은 남측과 경쟁하기 위해 가장 훌륭한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며 내가 원하는 것은 통일이며 양측이 함께 퍼레이드를 펼치면 양측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의 퍼레이드는 소련 퍼레이드와 똑같지만 새로운 것이다. 북한 장군은 얼마나 많은 메달을 원하는가. 사랑해요 한국, 태국에서.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해. 몽골에서 인사드립니다. 평양에 경의를 표합니다. 누가 야수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남북한의 차이는 수화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의 야간 퍼레이드는 웅장하다. 필리핀이 있는 한 아무도 한국인들을 해칠 수 없어. 알았어? 나는 한국을 좋아해. 나는 러시아에서 왔어. 둘 다 일본에서 존경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앞서 최첨단 한국군 소식을 전하는 대만 언론과 지금 한국군과 북한군의 퍼레이드 영상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퍼레이드만 보면 두 나라의 군사적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느끼겠지만 북한의 핵을 제외하면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게임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제 국민의힘 대선 토론을 보고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국군의 수준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의 의존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 한 한국군은 북한을 초토화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경제적 피해는 한국이 더 많이 보겠지만 아직도 정치인들이 자주국방보단 미국 의존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알고나 저런 말을 쉽게 뱉는 것인지 그 수준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보다 10배 이상의 군비를 쓰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10배의 군비를 쓰고 지금 30년 후에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을 일본과 중국이 더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 중 이 장면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이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